자, 10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반반 결혼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혼인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반반 결혼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원래 반반 결혼이 많아야 되지 않나요? 원래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반반 결혼이 가장 없는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없는 나라예요. 참 반반 결혼 얘기하면 웃긴 게 뭐냐면 남녀 입장이 굉장히 산만됩니다. 남자분들은 반반 결혼이 없다는 거 알죠? 거의 없다는 거. 근데 여자들은 웃긴 게 댓글을 보면 주변으로 시전하면서 아니 붕어야 몰라서 그렇지 반반 결혼 많아요. 저도 반반 결혼 했고요. 주변에 다 반반 결혼 했어요. 이런 류의 댓글이 많아요. 근데 웃기죠? 우리는 반반 결혼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통계에서도 반반 결혼이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OECD에서 이제 말하는 소득 동질원 지수,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수치 있죠. 이 소득 동질원 지수가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꼴등입니다. 네, 부동의 꼴등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소득 편차가 심한 사람끼리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소득 편차가 심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별로 많지 않은 쪽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결혼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소득이 많을까? 남자가 소득이 많겠죠. 여자가 소득이 적겠고. 그럼 반반 결혼이 아니잖아. 근데 무슨 기준으로 반반 결혼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자들이 뭐 남자가 책임지는 결혼, 남자가 집 사는 결혼, 여자는 혼수하는 결혼, 그런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요. 점점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혼수와 마련하는 결혼 중에 여자 중에 멀쩡한 집안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이혼율도 높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면 객관적으로 남자가 손해죠. 왜냐, 일단 남자가 막대하게 부담을 지는 것도 있고, 그 이혼했을 경우 남자가 그만큼 재산이 뺏깁니다. 뺏기는 만큼 여자가 또 더 가져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 결혼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이 일반화되어 있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은 여자한테 제대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결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그런 결혼 안 해준다고. 반반 결혼 할 거라고요. 똑같이 5대5 할 거라고. 근데 똑같이 반반 결혼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결혼 못 합니다. 상당수는. 이건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 하면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1억을 모으고 그 시댁에서 1억 보태줘요. 그럼 여자 똑같이 채우는 거야. 여자 너도 1억 가져오고 너희 집안에서 1억 가져와. 2억. 이거 못 채우는 집이 많을 겁니다. 엄청 많아요. 그럼 이 단계에서 깨지는 거야. 실제로 요즘 파혼설이 많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결혼 준비 단계에서 돈을 맞추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통 남자가 이제 많은 돈을 이제 결혼 시장에서 지불하고도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결혼하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손해 안 보려고 5대5 할 겁니다. 5대5 하고 나서 설령 이혼하더라도 내가 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야 뭐 반반 해도 사실 손해보는 게 없잖아. 많이. 워낙에 요즘에 이혼이 높아가지고 남들이 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남자는 어떤 마인드냐 하면 혼인관계에서 뭔가 하자가 심하면 그냥 깨버리자 마인드예요.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 이젠 파혼이 흠이 아닙니다. 이혼은 흠이 될 수 있어도 파혼은 흠이 아니야. 파혼은 100번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큰 돈이 깨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결혼 깨버린 그만이에요. 취소하고 다 깨버린 그만이야. 물론 데미지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결혼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았어요.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호인율이 떨어지더라도 출산율이 내려가더라도 차라리 반만 결혼이 일반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만 결혼이. 일반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파혼도 남자 손해죠. 왜냐? 보통 그 손해보는 거 보통 남자가 다 짊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본인들이 결혼하고 똑바로 살았으면 좋은 아내로서 좋은 엄마로서 역할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갔어. 근데 본인들이 삽질한 거예요. 본인들이 자기 부담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꾸 계산기 두들기고 이득만 보려고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집안 생활 엉터리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고 이득만 채우는 모습이 보이니까 심지어 이 엄마저도 자기들이 얼마나 더 챙겨가지 계산기 떼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 반만 결혼 남자가 제시한 조건 못하면 앞으로도 남자들이 결혼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 상당수는 결혼 못하는 거야. 결혼식 나와도. 아니 본인들이 막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남자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마. 근데 없는 사람이 더 바래. 없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제 마지막 설 기억 아시죠? 여자 집안 별로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막 결혼하면 뭐 자기한테 다이아 반지하고 명품백 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깨진 거 아니야.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결혼 나이도 올라갈 겁니다. 여자한테도. 보통 결혼 나이도 남자한테 높았는데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까지 불평등하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불평등은 여자분들이 먼저 저질렀습니다. 남들이 그동안 양보 많이 했어요. 근데 양보해도 고마워 못 느꼈잖아. 이 고마워 못 느낄 대가가 이겁니다. 앞으로 반만 결혼 많아지고 여자분들 중에 반만 결혼 못하는 사람은 결혼시장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경우는 분명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매번 당장, 지금만, now, 일단은 식의 은하폐 상황만 해결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당면한 문제를 어물쩍 넘기는 방식으로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 명만 부담이 너무 심해지니 여성은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만 찾게 되고 남성은 결혼을 기피하게 돼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은 좀 출산율이 더 떨어지더라도 바꿀 건 바꾸고 가야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출산율 떨어진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바로잡아 나가는 관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잡아 나가는 관계. 오히려 있잖아요. 어설프게 있잖아요. 대도 않은 사람 결혼해가 출산율 올리는 거 이거 올리지만 못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있잖아요. 출산이 떨어지더라도 정말 괜찮은 가정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아무 여자는 다 잡아줬잖아. 좀 하자가 심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냥 급하다고 다 잡아줬단 말이에요. 차라리 당장은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떨어진다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떨어져야 됩니다. 결혼하면 좀 부적격한 사람들, 능력 부족인 사람들, 그분들 걸러내게 만들어야 돼요.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자한테 느끼게 만드는 거야. 여자도 이제 능력 없으면, 개념 없으면 결혼 못한다. 너희들이 하려고 나왔으면 그 전에 돈도 모으고 경제관념, 소비관념 제대로 탑재하고 결혼시장 와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시장 나와도 안 받아줄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자들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여자는 그냥 뭐 돈 없어도 돼. 남자 목이 살리면 되지. 분명히 나 좋다고 한 남자가 있을까?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태반이야. 그럼 그분도 아마 결혼 못할 거야 아마.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분 잘 들으세요. 취직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취직하고 나서 여자가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많잖아요. 앞가리 못하잖아. 그럼 엎어버립니다. 요즘에 이혼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이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참는 적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어. 억울해도 가장이니까 내 자식 낳았으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받아려지 않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스윗한 분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에 이혼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남들이 안 참는데요. 그냥 하자가 보이면 더 길어지기 전에 조기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조이혼율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조이혼율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 남자 입장에 결혼을 참으면 남자가 손해니까. 더 길어지기 전에, 정이 깊어지기 전에, 자녀 낳기 전에 쪽내자. 빨리
남대고 갈라서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자가 보이는 거 그거 빨리 캐치하려고 그래. 그래서 취직 결혼했으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취직 결혼한 사람이 더 못 살아요. 잘 사는 것보다. 왜냐? 한번 생각해봐. 취직 결혼했다는 게 뭐예요? 여자가 처녀 시절 뭐 해놓은 게 없는 사람이잖아. 직장도 뭐 좋은 직장 안 다녔을 테고, 그리고 돈도 함부로 썼을 테고,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하자가 심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결혼한다고 갑자기 하자가 없어집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도 없고 관리해본 적도 없어. 집안에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결혼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특히 돈 씀씀이 소비 습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돈을 흥청망청 썼던 사람들은, 돈을 흥청망청 써서 모은 돈이 없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똑같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면 더 흥청망청 쓰게 돼. 왜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월급이 적었단 말이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 월급 많잖아요. 나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 남편한테는 용돈만 지어주면 되고 나머지 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돈 더 쓰게 돼, 이게. 이제 그런 걸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자가 돈 관리 못한다, 주부로서 빵점이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생각하면 이제 남들 참지 않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여자분들이 설령 취직결혼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고 나서 남남이 된 사례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뭐 취직결혼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 이제 결혼 어떻게 시 올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팔자 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취직했기 때문에, 내가 하자 심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메꾸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약점이 많은 겁니다. 취직결혼 했다는 것은. 얘는 집도 못 살고 뭐 해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혼인 기간 중에 단점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어디 하자 하나 걸려봐. 딱 보고, 아, 이거 혼인기간 오래 봤자 나만 손해다. 이거 지편하자고 결혼하는 게 보이네. 딱 드는 순간 이혼각을 잡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남자가 참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네. 이제 참아주는 결혼이 없어요. 남자가 막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남자가 이제 끝까지 책임지고, 없어요. 그 남자의 책임감? 여자들이 박살낸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남자 쫀쫀하네, 남자 변했네, 얄궂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인들 얼마나 그럼 사랑같이 굴었습니까? 부인들이 사랑같이 안 굴었으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설거지로 마통론, 도축론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의 방어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반만 결혼 될 거고, 취직결혼은 거의 없을 거고, 취직결혼은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